미국발 관세 전쟁과 정치 혼란 장기화 속에서 한국 경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해 시장은 경기 부양을 위해 5월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한편 내일 새벽 미국의 5월 기준금리 결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지 또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5월 5일에 있었던 아시아개발은행 총회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5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시사했는데요. 자세한 언급 내용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4월 달에 금통위에서는 정책금리 동결했죠. 그때는 제일 중요했던 게 외환시장의 안정성 이슈로 동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결정에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동결이 필요하다는 그런 견해를 보였었어요. 그렇지만 5월 달에는 정책금리를 좀 내릴 거로 예상을 하는데요. 왜냐면 그 ADB 회의에서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금리를 안 내리냐, 실기한 거 아니냐, 경기가 나쁜데. 그런 상황에서 뭐 한두 달 정도 금리 조정하는 데 있어서 늦어지는 것이 그렇게 실기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두 달 정도의 어떤 말미를 두는 거는 지난 4월 달에 2월 달에 내리고 4월 달에 안 내렸잖아요. 네. 동결했으니까 5월 달 정도에 다시 내릴 수 있으라는 그런 점을 시사한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외환시장의 어떤 문제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는데 또 다른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이 가계부채예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이번 5월 달에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창용 총재는 이번에는 가계부채 이렇게 큰 이슈 아닐 것 같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은 가계부채 이슈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5월 29일 하는 금통위가 예정돼 있죠. 그날 수정 경제 전망치도 원래 발표가 되는데 그 전에 4월 17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던 그날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5월 수정 경제 전망 발표 전에 분기 성장률 중간 집계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동결했던 4월에 미리 5월에 좀 내릴 것이다. 이런 언지를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경제 전망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를 강조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그만큼 이제 신속하게 경제 동향과 전망을 이제 수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예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그때가 대내외적인 정치 불확실성도 있었고 관세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4월 말에 이제 발표가 될 2분기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 그 추정치를 막 계산할 때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보여준 거가 좀 영향을 준 거로 보이고요. 사실 그때 하향 조정 1분기 성장률 하향 조정한다는 언급을 주고 4월 27일인가요? 1분기 성장률 발표할 때 마이너스 0.2%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의 둔화가 이렇게 현실화됐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연간 성장률도 또 따라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역성장에 대한 경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성장이 부진할 경우에 3회 이상으로 금리 인하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뭐 당연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2월 달에 우리가 금리를 한번 내렸고요, 하느니 그리고 뭐 올해 추가적으로 2번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의 추가 하향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1분기 성장률이 둔화됐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성장률 둔화폭만큼 금리의 어떤 인하 여력이 더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인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나온 것이 전부 다 2%대 한국은행이 예상하고 있는 2%대 정도로 수렴하고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크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네. 그런 두 가지 요인을 놓고 보면 지금
2월 달에 금리 한 번 내리고 추가적으로 2회 정도 내릴 수 있다라는 당초 전망보다는 금리 인하의 여력은 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외환시장의 안정성 이슈도 있고 가계부채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인하폭이 지금 추가적으로 2월 이후에 2번 정도 예상되는 것보다 더 많아지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경기적인 이유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하면 아마도 그것은 이제 추경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모색하는, 그래서 이제까지는 기준금리를 내려서 한국은행이 경기를 좀 보살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모색하는 그런 손바꿈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5월에는 25bp 인하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 혹시 뭐 B컷이나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좀 한국은행이 비판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ADB에서 기자들이 실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4월 달에 내리고 5월 달에 내리면은 될 건데 왜 갑자기 5월 달에 50bp 내리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비판을 안 받으려고 50bp를 못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난 4월과 5월 달 지금의 그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물론 우리나라 경기가 상당히 좀 부진하고 내수가 부진하고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한두 달 사이에 경기가 50bp, 25bp 내려야 될 거를 50bp, 0.5%포인트 내릴 정도로 갑작스럽게 나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25bp가 맞고요. 만약에 더 내려야 된다고 하면 앞에서 질문 주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내리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리를 더 내리려면은 연준도 만약에 우리랑 비슷하게 5월 달이나 6월 달에 금리를 크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면 한국은행도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릴 수 있는데 아직 미국 연준도 그렇게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의 50bp, 그 B컷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은 금리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한국 시간 8일 새벽 3시에 올해 세 번째 FOMC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시장은 동결에 대한 의견이 우세한 상황인데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 우리 연휴 기간인 4월 4일에도 MBC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이 고집스럽다. 금리 내리라고 그러는데 안 내린다고 비판을 했고요. 파월한테 또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압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관세 이슈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경제 심리도 나빠지는 입장이니까 행정부의 수반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연준이 좀 금리를 내렸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반대로 연준은 안정적인 물가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고용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고용 시장은 굉장히 강건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기준인 목표로 하고 있는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금리를 요번에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도 5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6월 달에 금리 내리지 않을까 이런 쪽의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기 때문에도 있지만 금리 동결 전망의 원인 중 하나로 1분기 GDP 역성장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분기 GDP가 역성장한 것은 2022년 1분기 이후 처음인데요. 그렇다면 이 역성장의 이유를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이번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3%, 이제 전기 대비 연일 마이너스 0.3%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만에 마이너스로 넘어가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마이너스 역성장이 다음 분기까지 연결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을 보려면 어떤 항목이 경제 성장률을 내렸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번에 1분기 역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관세 때문에 수입을 먼저 앞당겨서 수입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수입이 성장률을 많이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4.8%포인트, 거의 5% 정도 성장률을 낮췄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성장률이 낮아졌는데 거기 또 민간 소비 지출도 약간 둔화되고요. 2분기 때는 이러한 어떤 수입의 증가에 따른 성장률의 그 역성장 정도가 많이 완화될 거로 보여서 2분기에는 역성장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새벽이죠.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 파월의 어조라든가 뭐 인플레이션 전망이라든가 어떤 게 있을까요? 파월 의장은 아마도 그 웨이트 앤 씨, 지금 상황이 너무 불확실하고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을 거니까 좀 두고 보자라는 그런 견제를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언급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지난 그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그 경기에 대한 판단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5월 들어서 경기에 대한 지표들이 좀 나빠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기 판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미국 FOMC를 앞두고 관전 포인트와 함께 한국의 금리 인하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